네, 오늘은 증시 고점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증시가 이제 랠리를 계속 하면서 이제 올라가기만 하다 보면 항상 이제 스물스물 겨 나오는 그런 의견이 있죠. 이제 증시가 고점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경 글로벌 마켓의 뉴스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점프 랠리 허니문 끝나가 그리고 DS 30년 전과 비슷 그때도 더 올라 이렇게 이제 찬반 양론이 대립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월가 증시 고점론 갑론을박 시장이 과유평가됐다. 아니면은 내년에도 강세장을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뭐 불안감이 항상 고조가 되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죠. 수도 없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최근 2년 동안 20% 이상 해마다 올랐다고 해요. 올해 S&P 500의 상승률은 약 28%고요. 지난해에 이어 20%가 넘는 상승률. 그래서 2년 연속으로 20% 이상 오른 것은 95년에서 98년, 4년 연속으로 상승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일각에선 AI가 시장 랠리가 변혁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고, 결국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현금을 늘리는 버크셔 해서웨이. 그래서 현금이 1890억 달러에서 2배 정도 급증을 했다.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플 주식 수가 25% 줄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거예요. 애플을 팔긴 했지만 아직도 3억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아직 고점에 가려면 멀었다.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닷컴붐과 비슷하고 3년 반 동안 약 2배 상승했다고 해요.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경고를 했었지만 상승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몇 배입니까? 50배입니까? 4, 50배 그냥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꼼지락대는 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등락을 거듭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 뭐 세계 경제에 무슨 큰 충격, 대공황이 왔다고 하지만 결국엔 뭐 몇 년 지나면 다시 또 올라가죠. 그게 나스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놓고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좀 급격하게 올라간 건 있지만, 이건 이제 두 가지 면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심해졌어요, 옛날보다. 그래서 현금을 찍어내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때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기술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트 자체가 이렇게 완만한 곡선이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점점 기술 발전이라는 게 점점 이렇게 단축이 되거든요. 여기서 뭐 100년 걸렸던 게 여기선 10년 걸리고 좀만 더 지나면 뭐 5년 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단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식상한 뉴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런 증시 예상 뉴스, 증시 예상 의견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잘 못 맞히죠. 맞히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같은 걸 이제 제작을 할 때는 이런 제작 방법이 있죠. 상승 또는 하락의 근거가 되는 요소만 발췌를 합니다. 발췌를. 그래서 발췌를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뭐 몇 가지 근거가 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한다 하면 그 주장이 이제 맞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강세면들 조정을 받는다, 폭락이 온다, 뭐 현금 자산을 준비해야 된다 이러고 또 약세면은 반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뭐 이제 코스피 코스닥의 경우죠. 근데 반등합니까? 충분한 반등이 안 나오죠. 대세로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항상 이제 대공황이 올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을 하죠. 바람을 잡는 거죠. 그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제 증권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서 잡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죠.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사 트래픽에 약간 좀 자극적인 거를 써줘야 트래픽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이유도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닌 말고거든요. 이게. 어떤 예측이 빗나갔다라고 해가지고 누가 뭐 고소를 한다든지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기관이나 언론의 어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뉴스를 생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예측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고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예측에 대해서 제재한다면 아무도 예측을 안 하겠죠. 예측을 못 하죠. 왜?
자기도 자기가 틀릴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실 게 나스닥이 먼저 죽을까요? 내가 먼저 죽을까요? 지금 요걸 보시는 분들은 나스닥보다 오래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나스닥이 더 오래 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의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그 모멘텀이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일론 머스크하고 이렇게 같이 가면서. 그래서 거기 이제 세계적으로 단기적인 투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익 실현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장기랑은 또 다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나스닥 걱정이 아닌 여기 중요하죠. 나스닥에 넣을 현금을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스닥이 뭐 아무리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른다고 해도 우리가 여기서 투자를 안 하면 고점이든 뭐 저점이든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돈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현금을 뭐 노동이나 어떤 다른 사업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투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버핏도 이제 아까 뭐 현금 자산을 준비한다, 주식을 뺀다고 하는데 단기 조정에 이제 베팅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100%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핏이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핏도 과거보다는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과거보다는. 옛날 같으면 이제 오마이 현인이다 해가지고 버핏이 거의 뭐 절대자 느낌이 강했어요. 강했지만 지금은 이 정도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증시 예상의 그런 뉴스, 그런 이제 예상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